아우, 먼지가 너무 많아. 아우, 그동안 청소를 너무 안 했네. 선생님, 저 가운데 그림은 누구를 그린 거예요? 아, 선덕 여왕이죠. 신라의 27대 왕이자 우리 역사상 최초의 여왕이에요. 우와, 우리 역사에도 여왕이 있었군요. 삼국 유사에 선덕 여왕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스님은 선덕 여왕이 미리 한 3가지 일이란 이야기로 선덕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죠. 오, 3가지나요? 어서 들려주세요. 자, 그럼 삼국 유사 열어볼까요? 어느 날 중국 당나라 황제 태종이 선덕 여왕에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당나라 황제께서 보낸 꽃 그림과 씨앗이옵니다. 모란 꽃이로구나. 예, 씨앗을 심으면 이 그림에 나오는 꽃이 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앗에서 꽃이 핀들 향기는 나지 않겠구나. 예? 신하들은 씨앗을 궁궐뜰에 심었죠. 얼마 후 씨앗에서 싹이 트고 마침내 활짝 꽃이 핍니다. 그런데 어라, 정말 향기가 없는 꽃이군. 어떻게 미리 아셨습니까? 자, 이 그림을 다시 보게나. 꽃 옆에 나비가 없지 않은가. 당나라 황제가 내게 남편이 없는 것을 비웃으려고 보낸 그림이지. 선덕 여왕에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여성이란 점이었습니다. 네? 여성이란 점이 왜 문제죠? 선덕 여왕이 왕으로 있던 시기는 전쟁의 시대였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면서 전쟁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죠. 당시의 군인들 대부분은 남성이었고요. 아,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선덕 여왕을 무시했군요. 하지만 선덕 여왕은 자신의 방식으로 약점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선덕 여왕의 지혜를 알 수 있는 2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삼국유사 열어보죠. 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경주의 옥문지란 연못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겨울에 개구리들이 우는 게 말이 돼? 매우 불길해.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아. 어서 군사 2,000명을 꾸려 서쪽 국경으로 보내거라. 예? 그곳에 여근곡이란 골짜기를 가면 백제군이 있을 것이다. 어서 가서 그들을 없애라. 두 장수는 군사들 이끌고 여은곡으로 향하죠. 골짜기 깊은 곳을 뒤져보니 들켰다.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신라군은 숨어있던 백제군을 공격하여 모두 무찌릅니다. 여근국에 백제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화나서 울어대는 개구리들의 모습에서 백제군을 보았다. 옥문지의 옥문은 여성을 뜻한다. 여성을 상징하는 색은 하얀색이지. 하얀색은 서쪽을 뜻하고 서쪽에 백제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이게 사실이라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구리 일화는 설화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면서 살이 더해지고 또 더해진 거죠. 설화를 들을 때는 하나하나 따지고 듣는 것보다는 큰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구리를 통해서 백제군의 침입을 막았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선덕 여왕이 위기를 참 잘 극복했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신라는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북쪽에선 고구려가 서쪽에선 백제가 쳐들어오고요. 이 위기의 신라, 이때 선덕 여왕이 꺼낸 카드 바로 불교였습니다. 선덕 여왕은 불교의 힘으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죠. 선덕 여왕은 황룡사란 절에 탑을 빵 세웁니다. 바로 황룡사 9층 목탑. 신라에서 가장 높은 탑이었습니다. 높이가 80m가 넘었다고 그래요. 경주 어디서나 이 탑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황룡사 목탑의 각 층은 신라를 위협하던 나라들을 상징하죠. 부처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경주에 가면 황룡사 구층 목탑을 볼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황룡사는 고려시대에 불에 타 사라졌어요.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황룡사 터에는 9층 목탑을 바치던 돌이 하나 남아 있어요. 이 돌을 보면 당시 목탑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느 날 선덕 여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의미심장하게 예언하지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날짜도 미리 알려주겠다. 어디 편찮으신 것도 없으신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으면 도리천 안에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낭산의 남쪽에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선덕 여왕은 자신이 예언한 날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을 날을 미리 알다니 신기해요. 하지만 삼국사기나 또 다른 역사책을 보면 선덕 여왕의 죽음은 조금 달라요. 선덕 여왕이 죽기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비담의 난. 여주 불능 설리, 여왕은 선정을 베풀 수 없다. 신라에서 가장 높은 귀족인 비담이 선덕 여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다행히 비담의 반란은 진압됩니다. 비담의 반란으로 선덕 여왕은 큰 충격을 받지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상공유사를 쓴 일현스님은 선덕여왕이 지혜로운 왕이란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나 봐요. 선덕여왕의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3가지나 기록한 걸 보면 말이에요.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덕 여왕은 신라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